전세권자는 전세금을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경매 절차에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그림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갑소의 주택 5억짜리로 갑시다.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2억 해가지고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은행에서 이걸 담보로 잡고 2억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B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으로 B가 갑에게 전세금으로 2억 지급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이 부동산이,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X라는 사람한테 낙찰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근저당이 매각으로 소멸하죠. 근저당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전세권도 당연히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세권은 용익물건이면서 동시에 담보물건이라고 했었죠. 용익물건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세목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갑소유 주택에 만약에 B라는 전세권자가 전세금 2억 원으로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1년, 2년인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이 다른 사람 병에게 이 전세목적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권자에게 내가 이 새로운 집주인이다. 내가 이거 집 직접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만 나가달라. 그럼 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등기부에 등기된 거 못 봤습니까? 나 전세권자입니다. 2년 동안 전세권 설정했는데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직 1년 동안 더 살고 나갈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1년 동안 전세권의 존속기간 동안에 더 사용 수익하겠습니다. 못 나갑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전세권은 용익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경매 절차에서는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전세 목적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게 되면 선순위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로 근저당이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럼 후순위 전세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순위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면 후순위 전세권 당연히 소멸합니다. 따라서 낙찰자에 대항하여 내가 이 집에 계속 살겠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방 빼야 됩니다. 왜? 후순위니까 이 용익적 권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은 빼야 돼. 이사 나가야 돼. 후순위 전세권자는. 다만 얘는 용익물건이면서 동시에 담보물건이라고 그랬었죠. 마치 뭐예요? 2순위 저당권 설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매각대금으로부터 근저당권자가 받아가고 나머지가 있으면 얘가 그 다음에 받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5억짜리가 만약에 3억 8천에 매각돼서 배당할 금액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2억은 얘가 받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1억 8천 받아가는 거죠. 금액을 줄여볼까요? 이게 만약에 2억 8천에 매각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2억 받아가고 전세권자는 8천만 원밖에 못 받아가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1억 8천에 매각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1억 8천 받아가고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도 못 받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을이 근저당 설정하고 나서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1억.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되게 했단 말입니다. 이미 저당권이 2개나 있는 집에 전세권자로 들어가 전세금 2억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2억 8천에 5억짜리가 2억 8천에 낙찰되게 되면 2억 8천에 낙찰되게 되면 2억 8천 끝이죠?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용익물건이면서 담보물건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자의 용익적 권능이 매각으로 소멸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세 들어가게 되면 전세금을 다 받냐 못 받냐 이거 상관없이 방은 빼야 된다는 얘기죠. 이사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를 바꾸겠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2억입니다. 여기서 후순위로 전세권 설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전세권 설정되겠습니다. 전세권 2억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B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것은 어떤 은행에서 담보로 잡은 다음에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전세권 설정한 거죠. 이 경우 어떻습니까? 깨끗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전세권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용익적 권능도 있고 담보권적 권능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용익적 권능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용익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요. 집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사용 수익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자는 경매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용익 물건이면서 동시에 담보 물건이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담보권적 권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담보권적 권능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세금을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다고요? 담보권적 권능의 측면에서 전세권 이때 뭐하고 똑같다고요?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용익적 권능을 선택하지 않냐고 담보권적 권능을 선택하면 담보권적 권능을 선택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집에 계속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배당 요구 종이까지. 나 이 집에 못 살겠다. 식구로 못 살겠다. 나 전세금 먼저 뽑아서 나가겠다. 라고 배당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얘가 배당 요구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집에 계속 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집에 살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방 빼겠다고 주장하는 거죠. 얘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얘는 담보권적 권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용익적 권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담보권적 권능을 선택한 것이고 용익적 권능을 포기한 것이니까 선순위 전세권자가 여기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선순위라도 말소 기준 권리가 의뢰 전세권으로서 소멸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같이 소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얘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전세권 원칙이 뭐라고요? 원칙이 용익권이라고 그랬죠. 용익물권이라고 그랬죠.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란 말입니다. 얘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이거는 인수되는 거예요. 낙찰자에게.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5억짜리야. 자, 여기서 근저당이 있어.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저당 이런 것이 있다 합시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얘가 배당 요구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낙찰자의 지위가 달라지는 거죠. 얘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를 만약에 5억짜리를 내가 3억 8천에 낙찰받았어. 그럼 얘가 먼저 2억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8천을 얘가 받아가는 거죠. 다 소멸되고 깨끗한 부동산을 난 낙찰받는 거잖아. 근데 얘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얘가 배당 요구를 안 했어.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집에 살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는 선순위니까 소멸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낙찰자는 전세 2억 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따라서 내가 이걸 내가 만약에 1억 싸게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억 싸게 사겠다라고 한다면 전세권이 이게 2억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억 싸게 사겠다라고 한다면 4억에 낙찰받으면 안 되지. 4억에 낙찰받으면 얘 못 내보내잖아. 얘 전세기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라 그러면 전세금 2억 줘야 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걸 4억에 낙찰받으려면 2억에 낙찰받아야 되죠. 2억에 낙찰받아도 얘는 못 내보내. 기간 만료될 때까지 여기 전세권의 존속기간 여기까지다라고 이때까지 못 내보내. 그리고 이때 돼서 나갈 때 얘한테 전세금 2억을 줘야 나간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거를 내가 1억 싸게 사겠다라고 한다면 2억에 낙찰받아야 되는 거지. 2억에 낙찰받고 나서 전세권이 종료될 때 추가적으로 2억을 그래야만이 내가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전세권의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후순위 전세권이다.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이지만 후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니까 얘는 방 빼야 됩니다. 즉 낙찰자에 대항하여 이 집에 계속 살겠다, 사용수익하겠다고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사는 가야 됩니다. 다만 얘는요 저당권자처럼 후순위 담보권자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받아가고 남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얘가 자기 순위에 따라서 우선 배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우선 배제를 받든 못 받든 일부분 받든 하나도 못 받든 후순위 전세권자는 자 이사 가야 된다, 방 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전세권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선순위 전세권자는 용익적 권능과 담보권적 권능을 두 가지 다 갖고 있으니까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용익적 권능을 선택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집에 계속 살겠다고 주장하는 거죠. 담보권적 권능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전세금 먼저 배당받고 나가겠다. 배당 요구하는 거죠. 언제까지?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매각으로 소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수된다고요. 인수된 낙찰제 그 부담이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경매에 있어서의 전세권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할 때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소유의 주택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5억짜리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다른 사람한테 X라는 매각됐을 때 4억에 매각됐다라고 합시다. 그럼 5억짜리 주택이 4억이라는 돈으로 바뀌는 거죠.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매 목적 부동산이 돈으로 바뀌잖아. 매각대금이라는 돈으로 바뀌잖아. 이 매각대금으로부터 저당권자 등은 우선미제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경매권은 누구한테 주냐 하면은 저당권자처럼 담보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 즉 교환가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건자한테 주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요, 전세권자에게도 경매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처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었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그 경매 형식이 뭡니까? 저당권자 경매 신청할 때 임의경매입니까? 강제경매입니까? 임의경매죠.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의 차이점이 뭐예요? 임의경매는 경매를 신청할 때 저당권 등기가 된 등기 기록만 가지고 바로 경매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강제경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제경매는 집행권을 얻어야 되는 거지.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확정된 판결문들을 첨부해서 경매 신청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세권자가 누구처럼? 저당권자처럼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강제경매입니까? 임의경매입니까? 임의경매죠.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다는 얘기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등기된 것만 가지고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보세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베라는 아파트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금 2억입니다. 얘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초하여 이 아파트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주택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권하고 달리 물권자가 아니거든요. 얘는 임차인은 보증금 2억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2억을 받지 못해서 임대인의 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집행권은 얻어야 돼.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 승소 확정 판결문을 집행권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권자는 어떻게 해요? 전세권 등기된 것 가지고 바로 임의경매를 들어가는 거고,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 거고,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등의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경매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해가셨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라는 얘기는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처럼 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은 저당권자처럼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자라 해야 돼.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자. 따라서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를 경매 청구하려고 하게 되면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강제경매 신청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갑의 아파트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럼 전세권의 목적은 이 아파트 전부죠? 당연히 이때는 전세권 등기된 거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바꾸겠습니다. 갑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의 3층 부분,
3층 부분의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자, 전세기간이 만료됐는데 갑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을은 이때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이때는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를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갑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그만인가? 그게 아니고요. 얘는 경매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마치 누구처럼? 임차인처럼 어떻게 돼요? 이 주택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호 등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승소 확정 판결문을 집행권을 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부동산 전부가 경매로 매각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3층짜리 다가구주택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을이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 3층에 새 살고 있습니다. 3층만 경매로 매각할 수 있습니까? 다가구주택 3층짜리 건물에 3층만 경매로 매각할 수 있냐고. 자,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 3층만 팔 수 있습니까? 3층은 팔 수는 없잖아. 건물 전체를 다 팔아야지. 다세대 주택하고는 비교해 보세요. 다세대 주택은 1층에 3층에 있다고 한다면 1층은 A의 소유, 2층은 B의 소유, 3층은 C의 소유. 각각의 소유자가 다르지. 물건이 각각 다르지. 다가구주택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잖아. 하나의 물건이니까 3층에 전세권 설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층만 경매 신청할 수는 없잖아. 3층만 경매 신청할 수 없고 이때 전세금 반환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3층짜리 건물 전체를 경매 신청해야 되잖아. 근데 이때 전세권자는 이 3층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자가 아니라 3층 건물 중 3층 부분에만 전세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호 등을 제기해서 자,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 신청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전세권자도 저당권자처럼 담보권적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다 반환받지, 전세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형식이 다릅니다. 건물 전체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경매는 무슨 경매라고요? 임의경매라고요. 다른 승소 판결, 소등을 제기할 필요 없이 뭐 가지고 전세권 등기된 것 가지고 바로 경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호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전세 목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분되셨습니까? 예, 그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 관련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